요즘 환율 1,400원 뚫리나 마나 하는 뉴스 보면서 내 자산 괜찮은 건가? 이런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는 곧 괜찮아질 거다 희망적인 뉴스를 막 쏟아내는데 오늘은 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숫자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이 구조적인 함정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부랑 언론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무려 90조 원이나 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과연 이 돈이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그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보죠. 자, 먼저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되기만 하면 원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른바 구원투수 시나리오입니다. WGBI,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 세계 국채들을 쫙 모아놓은 일종의 VIP 리스트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한국 국채가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 리스트를 보고 돈을 굴리는 거대한 글로벌 펀드들이 있거든요. 이 펀드들이 자기들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한국 채권을 사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90조 원. 와,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으로 쫙 들어와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지금 이 불안한 환율을 단숨에 안정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아주 가득 채웠었죠. 자, 이제 그 장밋빛 시나리오에서 한 발짝만 딱 나와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실제 숫자들이 우리한테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WGBI 자금이 한 번에 90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8개월에 걸쳐서 나눠 들어오거든요. 그럼 월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월 한 달만 딱 놓고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배당금만 무려 11조 원으로 추정돼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들어오는 돈 9조 원. 근데 빠져나가는 돈이 11조 원. 어라, 들어오자마자 오히려 마이너스 2조가 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WGBI 효과가 왜 제한적이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배당금처럼 더 큰 돈이 빠져나가면서 효과를 그냥 상쇄시켜버려요. 둘째, 이게 90조가 한 번에 빵 터지는 빅뱅이 아니라 8개월 넘게 야금야금 들어오는 슬로우 번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환율은요. WGBI 같은 이런 수급 요인보다는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나냐 마냐 하는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원씩 널뛰기 하는 장세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없었다면 더 위험했겠죠. 하지만 이걸로 이 거대한 파도를 바꾸기엔 솔직히 역부족인 겁니다. 자, WGBI라는 구원투수 카드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시장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다음 희망으로 향합니다. 바로 새로 지명된 한국은행 총재죠. 과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확 돌파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후보자 본인의 입에서 나온 첫 메시지는 시장이 기대했던 공격적인 해결사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전쟁 같은 공급층 문제 때문이라면 섣불리 금리를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정석이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장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WGBI라는 그 엄청난 호재로 국채 금리가 고작 0.05%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신임 총재가 지명됐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금리가 무려 0.13%포인트나 치솟아 버립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충격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WGBI보다 신임 총재의 등장을 훨씬 더 큰 변수, 그것도 저 사람이 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매파적인 변수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문제의 진짜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요, 특정 인물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는 사실 누가 앉더라도 빠져나오기 힘든, 이길 수 없는 게임, 즉 구조적인 함정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거죠. 시나리오 A,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확 올리면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 경제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럼 시나리오 B,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금리 인상 카드를 왜 쓸 수 없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작년에 우리 경제 반도체 착시 효과 빼고 나면 사실상 0%대 성장을 했어요. 이런 중환자한테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임계점까지 차오른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는요, 금리 인상이라는 작은 충격 하나에도 연쇄적으로 빵빵 터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건 어떠냐고요?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지금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여기서 더 내린다? WGBI로 들어오는 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거대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거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결국 2022년과 23년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하고 버텼던 그 대가가 지금의 정책 마비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절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승리라는 건요,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게임의 구조 자체를 꿰뚫어보고 남들과는 다른 포지션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WGBI나 새로운 총재 같은 구원투수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구조적인 제약에 갇혀 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읽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신임 총재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흥국은 결국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자신의 연구 결과대로 한국은행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결국 미국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근거가 된 핵심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감이나 예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WGBI의 원료이백 9조 원, 그리고 이걸 상쇄하고도 남는 4월 배당금 유출액 11조 원, WGBI라는 호재보다 신임 총재 지명에 3배 가까이 더 크게 반응했던 채권 금리 변동폭까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숫자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웅은 없고 구조적인 딜레마만 존재하는 이 게임의 판을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른 채 막연한 희망만 쫓는 다른 플레이어들과는 다른 어떤 수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